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밑줄근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비각에는 홍명구 충렬비와 유림 대첩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홍명구와 유림은 이 전쟁 당시 남한산성에 피란해 있던 국왕을 구하기 위해 근왕병을 이끌고 기마해서 적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이건 병자호란에 대한 게 또 나왔네요. 임진왜란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홍명구나 유림 이런 인물들은 그렇게 잘 다루는 인물이 아니죠. 그래도 나왔으니까 또 나온다면 뭐 이 인물들이 추가로 나오겠죠. 홍명구 그리고 유림이라는 인물. 참 병자호란에 굉장히 한능검 출제위원들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존에 외운 건 뭐예요? 백마산성에서 싸운 임경업이나 뭐 김상영, 뭐 강화도에서 순절을 냈다라고 하는데 김상영 그리고 김준용 같은 인물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임경업, 김상영, 김준용 정도가 기존에 그래도 외워야 하는 인물들이고요. 홍명구나 유림은 너무 최근 문제라서 57회라 지금 뭐 63회까지 나왔는데 이후에 뭐 반복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뭐 임경업하고 김상용, 김준용 정도 외워놓고 우리 제시어에서 나온 건 남한산성에 피란해 있던 국왕 이거를 보고 병자호란이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에 해당되는 내용을 고르면 되죠. 1번 훈련 도감이 설치되었다. 선조 때 임진왜란과 이후에 정유재란 사이에서 그때 설치가 되었죠. 2번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됐다. 이건 병인 양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1866년이 되고요. 우리가 근현대사에 가서 이제 배울 내용이죠.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곽재우 하면은 뭐 이름을 꼭 기억해야죠.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참전하였다. 광해군 때 중립외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번 김준용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5번이 옳은 설명이 되죠. 왜 이렇게 병자호란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자호란이 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생각보다도 출제 비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뭐 검색한 용어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뭐 문체 반정이 이렇게 나오죠. 정조 때 이제 뭐 박지원도 그러고 이제 이때 막 폐관별체라는 게 유행을 합니다. 그 글씨체를 못 쓰게 하고 이제 고체를 써라 했던 게 문체 반정이고요. 탕평책 완론탕편 준론탕편 중에서 정조 때는 줄론탕평 시시비비를 뭐 명확하게 가린다라는 거죠. 뭐 무예도보 통지 이덕무와 박제가가 쓴 거죠. 예스24 같은 데 보면 무예도보 통지를 팔고 있습니다. 그림을 김홍도가 그렸어요. 뭐 재미는 없어요. 저도 사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미가 없고 근현대사 가면 이제 매천야록 같은 건 되게 재밌어요. 황현이 쓴 건데 저 시대에 어떻게 썼을까 해가지고 매천야록은 되게 재밌습니다. 또 뭐 신해통공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금난정권을 폐지해버린 거죠. 엮어가지고 외우자 하면 신해박해, 윤지충, 뭐 권상현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홍제 하면 뭐 홍제전서 말하는 것 같은데 홍제전서 하면은 정조의 문집이죠. 뭐 수원화성에서 뭐 다 알지 않나. 사도세자 이모 화변이라고 하죠. 정약용 주암루는 뭐냐면 주암루는 우리 규장각 있잖아요. 규장각 검서관으로 이제 이덕무 박제가 뭐 유득공 이런 서울들을 이제 등용하게 되는데 규장각 위층에 그 주암루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즘으로 치면은 이 규장각 그러면 도서관이고 뭐 열람실 같은 게 주암루가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이런 인물들이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합쳐보면은 정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선지 읽어봅니다.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효종 때가 되죠. 훈화총수금 이제 뭐 많이 적어봤으니까 안 적겠습니다. 이번 국왕의 친일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장황하게 해놓고 장용영만 딱 알면 풀어지게 해놨네요. 3번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성종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4번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 하면은 숙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 근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 하게 되면 영조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봐요. 각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이라고 합니다. 인정전, 정전, 도나문이 있네요. 그럼 이게 뭐 창덕궁이란 얘기인데 이 뒤에 후원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좀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를 뭐 여러 번 가봤죠. 우리 이제 서울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 지도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좀 이렇게 하자면 여기가 이제 경복궁이 있고 하늘에서 볼 때 동쪽, 하늘에서 볼 땐 오른쪽이죠. 이쪽이 이제 동쪽, 서쪽 이렇게 하게 된다면 여기가 이제 창덕궁이고 여기는 창경궁입니다. 뭐 이쪽 정도에 이제 경희궁이 있죠. 경희궁이 있고 남쪽 정도 해가지고 이제 덕수궁이 있죠. 덕수궁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뭐 종묘는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종묘. 뭐
이쪽에 이제 사직이 있죠. 사직이 한 이 정도 있나? 사직? 아, 종묘 사직 그러잖아요. 사직이 이 정도 있고 종묘가 이쪽에 있고 창덕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선지 읽어보죠. 조선내 서쪽에 있어서 서궐로 불렸다. 이건 경희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선지인데요. 덕수궁의 덕수궁 속주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번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 설치된 곳이다. 규장각이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규장각은 창덕궁에 있다. 4번 조선물산 공균의 개최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건 이제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인데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5번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이다. 덕수궁이 되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게 그렇게까지는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치 정도 알아놓고 문제 나올 때마다 문제에서 다뤄진 정도만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딱 외워보면 됩니다.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 하게 되면은 정조 때 서울을 등용을 하죠. 그래서 뭐 이덕무, 박제가, 유독공 그런 인물들이 활동하였던 그런 곳이죠. 이게 어디 있는가? 창덕궁에 있다. 지금 외우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이 그림은 한성의 홍수 예방을 위해서 이 왕이 시행한 청계천 준설공사 하게 되면 영조의 업적이 됩니다. 이 왕은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여 백성의 억울함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 왕의 업적, 영조의 업적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죠. 1번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계를 정비하였다. 영조의 업적이 맞죠. 기존에 이제 경국대전이 있고 흰색으로 적겠습니다. 경국대전이 있고 여기 이제 속편으로 속대전이 영조 때 편찬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이 둘을 합해서 이제 한 권으로 한 거 그러면은 대전 통편이죠. 이거는 이제 정조 때 해당합니다. 통이 앞에 이렇게 딱 나온다고 했어요. 대전 통평이 정조 때고 이후에 가면은 대전 회통이 나오죠. 조선의 마지막 법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통이 뒤에 나오는 거는 흥선 때 편찬이 됩니다. 속대전 하게 되면은 영조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이번 기후약조를 체결하여 너무한 거 아닌가. 광해군 때 체결된 거죠. 기후약조. 3번 동국문헌비고를 간행하여 지금 한 4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홍봉안에 영조 때 홍봉안. 동국문헌비고 하면은 영조 때다. 4번 균역법을 실시하여 이것도 굉장히 반복되고 있죠. 영조 때. 탕평비를 건립하여 이것도 영조 때에 해당합니다. 뭐 기후약조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냥 맞으라고 준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책은 이승원이 고려 무신난은 아니겠죠. 기록한 일기로 경상도 거창에서 반란군을 이끌던 정의란 세력의 활동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무신난은 이인좌가 나왔네요.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우리 영정조 하잖아요. 흰색으로 적겠습니다. 이제 영정조 시대에 가기 전에 숙종이 있고 경종이 있죠. 경종이 남인 쪽이란 말이에요. 남인 쪽이 되는데 경종이 이제 죽고 영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영조는 이제 어느 쪽인가? 서인이죠. 서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노론 쪽이 되는데 남인하고 일부 소론이 경종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종이 막 죽여가지고 혹시 죽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에요. 이 중심에 있던 인물 이인좌입니다. 그래서 이인좌의 난을 제압한 이후에 영조가 탕평비를 세우게 되죠. 근데 영조는 실제로 노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려웠던 왕입니다. 노론이 세워줬으니까. 그래서 이인좌의 난은 영조 초기에 일어난 난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제시문에 나온 거 네모칸은 영조가 되죠. 영조의 업적으로 맞는 걸 골라주면 됩니다. 1번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숙종 때 일당 전제와의 시작, 경신왕국과 관계된 거죠. 2번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설정 때 임술 농민봉기에 해당한 겁니다. 임술 농민봉기. 흥선대원군 등장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1862년에. 그리고 임술 농민봉기인데 뭐 진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진주밀란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지만 이게 뭐 잘 됐는가? 실패했다. 그리고 흥선이 등장하게 되죠. 3번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후종이 아니라 현종 때죠. 현종 때는 이것만 있다고 했어요. 1, 2차 예송 논쟁이 있습니다. 4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4번이 옳은 설명이죠. 이 내용 이인좌의 난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탕평비가 건립이 됩니다. 5번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비한 대전 통편이죠.
통이 앞에 나온 거는 정조 때다. 비교해서 대전 회 통에서 통이 뒤에 나온 거는 흥선 때입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